다다이즘. 1916년 어느 날 당시의 젊은 화가들이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볼테르라는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미학과 전쟁을 반대한다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화가들이었죠. 그들은 그날도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 카페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어, 독일어 사전에 적힌 다다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다다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옹알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까까, 빠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 다다라는 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다다이즘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다이즘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은 부르주아를 혐오했고 제1차 세계대전을 반대했습니다. 초기 대표적인 작가는 마르셀 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윌터 아렌스버그의 화랑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죠. 미국의 다다이즘도 쥐리히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피카비아라는 사람은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를 오가면서 다다이즘을 세계화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다다이즘 잡지 291을 발행했죠. 다다이즘이 독일로 넘어갔을 때는 정치와 많은 관련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독일 예술가가 이 운동에 참여했죠. 독일의 다다이즘은 국수주의나 나치를 반대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독일의 다다이즘 예술가들은 사진 몽타주 기법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모임과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다다 클럽 등의 잡지도 발간했습니다. 제1회 국제 다다 박람회도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다다이즘이 힘을 잃게 된 것은 초현실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초현실주의도 다다이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기괴하고 환상적인 표현법들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다이즘은 네오다다나 행위예술 등 이후의 현대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오다다, 1950년대 말 미국에 있었던 미술운동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다이즘이다. 다다이즘의 대표 화가 마르셀 듀샹, 1887년에서 1968년. 마르셀 듀샹은 현대 예술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노르망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6남매 중에서 셋째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증사로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형 2명이 먼저 예술가로 데뷔했는데 동생인 듀샹이 예술을 하겠다고 하니 무시했다고 합니다. 형들의 그러한 무시가 듀샹이 위대한 화가가 되는데 오히려 힘이 된 것일까요? 동생 레이몽 듀샹도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는데 안타깝게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죠. 1902년 듀샹은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블레빌 성당이라는 그 작품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의 작은 초원집과 집 근처의 작은 교회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을 비롯한 가족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죠. 당시에는 야수파가 전성기였으나 형들을 따라 입체파 화풍을 추구하였습니다. 1905년에는 파리의 살롱에서 입체파 화가들과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911년 첫 입체파 작품부터 당시의 입체파 화가들을 당황시킬 만큼 혁신적이었죠. 그럴 때마다 입체파 화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듀샹은 점점 회화에 대해 실증을 느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온 회화 작업이 더는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더 새로운 것을 원했고 회화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티스 등 당시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1913년에는 유리 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유리 반대편에 표현된 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납으로 선을 만들고 유리 위에 보호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작업실에 보관하며 먼지가 쌓이면 칠하려는 부위에 악효를 바른 후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이러한 오랜 작업은 특이한 색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시인이자 미술 이론가인 앙드레 브루통은 이 작품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26년에 브루클린 박물관에 이 작업물을 전시하면서 운반도 중 파손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듀샹은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새롭게 복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원된 작품이 이전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1917년에는 20세기 들어 가장 큰 혼동과 논란을 일으킨 샘, 파운틴이라는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샘은 남성용 변기를 이용한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사기로 만든 변기를 거꾸로 놓았는데 왼쪽에 R. Mute라는 서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지나치게 파격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것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갖은 혹평과 비난보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낸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듀샹은 초현실주의자들이나 다다이스트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923년에는 돌연 미술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자신을 숨쉬는 자라 하며 체스만 두고 생활했습니다. 우스운 것은 은퇴를 선언하고도 작품을 계속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설치 작품들을 당시에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면서 막상 그가 작업실에서 만든 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했으니 재미있는 일이죠. 1925년에는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듀샹은 그 후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38년에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듀샹을 찾았습니다.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회를 여는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이때 듀샹은 시를 이용한 설치물을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듀샹이 본격적으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3년 파사데나 미술관에서 그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로 회고전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예술계에서의 명성은 언제나 뒤늦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예술 사조를 창출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레디메이드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것을 미술에 적용시킴으로써 미술 작품과 일상용품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관습적인 미적 기준을 완전히 탈피했죠. 레디메이드는 틀에 박힌 기존 예술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레디메이드라는 말은 듀샹의 작품을 이르는 또 다른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 남긴 말들. 이제 예술은 망했어. 저 프로펠러보다 멋진 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말해보게. 자넨 할 수 있나? 1912년 항공공학 박람회를 관람한 후 친구에게 한 말. 예술가는 영혼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며 예술작품은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소변기 샘의 영혼과 동격이라고 하며 한 말. 그림을 그린 것. 삶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을 한 것.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 데 시간을 보낸 것보다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예술가로서 살아오며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답하며